팬텀이 유령이란 뜻 아니냐? 이것 하면은 유령이 되는 진짜 모카 완전히 없어질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윤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정말 아찔했던 그날 기억이 떠오릅니다. 뭐냐면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말씀 못 드렸던 게 있어요. 제가 차에 치여서 기부스하고 이 목발 짚고 다녔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도 위만 보잖아요. 사실은 제가 목발 짚고 와서 기부스하고 이렇게 찍은 적이 꽤 있어요. 다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는 사실 어머니가 보고 계시고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모카 완전히 없어질 뻔했습니다. 김한용이 누구야? 2016년에 사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 그 경험들 그리고 바뀐 정책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삼천리 주가가 지금 29.4% 올랐어요? 이게 실화냐 싶다. 자전거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주식 안 사면 바보가 된 것 같고, 살까? 이거 내가 사면 바로 폭락하겠지? 삼천리 분들 혹시라도 언짢으면 제가 주식 삽니다. 네. 뭐 요즘 언택트 열풍이다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이런 걸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됐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판매량도 지금 이미 30% 이상 올랐고, 그리고 판매량이 점점 더 오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전동 자전거 이름이 팬텀이야. 롤스로이스 팬텀이 아니라 요즘은 삼천리 팬텀을 타신다고. 팬텀이 유령이란 뜻 아니냐? 이것 하면은 유령이 되는. 이번 법규가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동 자전거에 해당되는 법규인데요. 전동 자전거는 페달이 있어야만 전동 자전거로 인정이 된대요. 페달은 그냥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필요는 없고 페달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좀 웃기다, 그죠?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킥보드 사실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지나가는 거 보면 완전 공포스러운 대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슉슉. 일단 헬멧도 안 쓰잖아. 두 명이 타는 경우도 있어. 저도 사실 대수롭지 않게 공유 킥보드를 탔거든요. 이름이 라임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사실 약간 튼튼하고 좀 거대해. 그래서 보통 공유 킥보드 보면 주로 샤오미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 샤오미나 이런 제품들은 일단 높이가 좀 낮아요. 싱싱해서 뛰어내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거는 조금 높아서 뛰어내리기 조금 힘들고 약간 컨트롤이 조금 더 힘들고 속도도 조금 더 빨라.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이 바닥으로 점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곧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제가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요. 근데 이날은 횡단보도에서 정말 안일하게 차가 정말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보같이 그냥 타고 간 거죠. 저쪽에 렉서스 ES350이 오고 있어. 근데 렉서스 아니 이 시국의 일본 차 치일 때도 이제 일본 차네 피해야 되겠다 이러고 막 미국 차에 치여야 되겠구나 이러고 치여야 되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시국에 일본 차에 치여가지고. 전 좀 맞아야 해요. 네, 저 한참 멀리서 오고 있어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헐 나를 치는 거야 하면서 더 빨리 이렇게 달려서 통과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제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오면서 저를 툭 쳤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차에다 킥보드를 던지고 보니까 킥보드가 차에 친 거고, 저는 이렇게 뛰어내려서 선다고 하다가 툭 넘어졌거든요. 그냥 툭 넘어진 거예요. 근데 차가 굳이 나를 쫓아와서 받으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넘어져서 아유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쫓아와서 치시는 거예요 이러고서 웃었어요. 근데 운전자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귀에 이어폰을 양쪽으로 끼고 있어. 골목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거꾸로 보면서 이렇게 운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못 본 거야. 게다가 이어폰으로 뭘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마 자동차 사고로 병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 안 해줍니다. 심평원에서 병원이 자동차 보험에다가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일일이 청구한 걸 보고서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사한테는 너무 유리하고 피해자한테 너무 구제를 못 받는, 병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너무 과다 청구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어지간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양방의 경우 그렇고, 한방병원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요. 한방병원은 이 효능이 딱 입증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탕약 같은 거를 이게 대충 그 언저리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원도 가능합니다. 들어 누울 수 있어.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차마 나는 그거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건 양방과 한방이 좀 똑같은 잣대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분은 운전자분대로 인사사고 냈으니까 아마도 보험료 할증 많이 냈을 것 같고요. 저는 저대로 병원 가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험 합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따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주변 사람들 킥보드 많이 탑니다. 저희 사무실이 지금 테헤란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공유 킥보드라 그래서 여기 뭐 킥보드가 바글바글해요. 제가 타는 킥보드 샤오미 맥스 이런 건데요, 승차감은 완전히 압권입니다. 다른 킥보드는 다 전륜구동인데 이거는 후륜구동인 중형 킥보드죠. 가격은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사지 마세요. 그리고 PPL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사지 마세요. 요즘 뭐만 하면 PPL이라 그러셔가지고 빰빰. 그렇지만 킥보드 태생부터 아주 애매한 물건 이었습니다. 바퀴 달려있고 모터도 달려있으니까 인도 달리면 당연히 불법이었죠. 법적으로 차도로 가야 된다, 이건 맞는데 속도가 또 느려, 교통에 방해도 돼, 위험해. 그래서 저처럼 사고 나기 십상이었죠.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다니는 분들이 많았는데 모터가 달려있으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면 안 되는 거였죠.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도 안 돼, 차도도 안 돼, 심지어 자전거 전용 도로도 안 되는 게 지금의 킥보드였는데, 그럼 대체 어디로 달리라고 이걸 파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원동기 면허도 있어야 됐어요. 공유 킥보드 면허 다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헬멧을 써야 됐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금지시킬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많이 타게 될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마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산 킥보드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국내에는 킥보드 생산자가 거의 없고 다 대만이나 뭐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뭔가 주행할 방법도 없으면서 킥보드 이용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뭐 늘어봤자 얼마나 늘었냐 이러실 텐데,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작년 4월에 이용자가 37,0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 4월에는 21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6배가 늘었어요. 야, 대단한데? 이번에 겪으면서 이용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용자가 막 쑥쑥쑥 늘어난다고 하네요. 저는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요, 킥보드를 꼭 차에 싣고 다니는데 가족들을 관광지에 코앞에 딱 세워주고 저는 멀리 세우고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주차할 공간은 사라지니까 킥보드는 운전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물건이 돼가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분들도 다 킥보드 타는데. 맞아요. 대리운전 기사님들 요즘 킥보드 타고 오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이렇게 활용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인기도 높아지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도대체 어디로 달리냐고. 빰빰.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게 킥보드, 세그웨이, 뭐 아니면 소위 그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는 장비들을 설명하는 이름인 거죠. 이 이동장치는 원동기 자동차 아니고 제3의 탈 것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인도, 제3의 도로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제3의 탈 것을 위한 제3의 도로가 된 거죠.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면 시속 25km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25km 이상 갈 수 없어야 되고요. 근데 내리막에서 25km 이상으로 가는 거를 제한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거지. 내리막에서 속도를 더 내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가속되면 안 돼 라는 장치고요. 그리고 차체 중량이 30kg를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딘가에 들이받았을 때 상대방이 다치는 걸로 끝나냐 아니면 죽느냐, 이 차이니까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125cc 이하의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 있어야 됐죠. 앞뒤로 반사판도 있어야 됐고요. 뭐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동 킥보드 더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고 개인형 이동장치니까
이제는 뭐가 바뀌었느냐? 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생도 탈 수 있게 된 거죠. 공유 킥보드 지금은 고등학생이 탈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법규상으로 못 탔던 거고, 이제는 공유 킥보드 회사가 허용만 하면 누구든지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13세 이상의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은 알겠어, 자전거 도로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때는 차도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도는 여전히 가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냥 오로지 보행자만을 위한 부가침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싱싱이를 타고 막 사람 옆으로 막 싱싱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신데, 킥보드 그런 식으로 타시면 안 되죠. 일단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곳이고요. 일단 가면 안 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잠깐 가더라도 보행자한테 절대 방해되지 않도록 정말 살살살살이라도 가셔야 돼요. 빰빰.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라고 하는 모빌리티 업계들은 아주 신났습니다. 당연히 전동 자전거 만드는 삼천리 신났고요. 그리고 뭐 킥고잉, 싱싱, 뭐 고고싱, 나임, 뭐 이런 10개 이상의 공유 업체들, 여기도 신났죠. 이 숫자만 해도 2만 대가 넘고요. 하루에 대당 10,000원씩만 거둔다고 해도 하루에 2억 원씩 거둔다는 건데, 이거 괜찮은데요? 우리도 할까? 모카 싱싱이? 일단 자전거로 취급받으니까 어떻게 달려야 될지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요. 운전면허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킥보드, 전동 자전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들이 대부분 인도 위에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중국, 아니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차도랑 나란히 있고, 그리고 차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봉이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무슨 턱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별도의 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의도 같은 데 자전거 전용 도로 굉장히 많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 구분이 봉도 없어. 그냥 노란 줄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실상 차들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쓰여요. 여기를 달리라고 하는 건 무슨 자살행위 같은 수준? 차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 데인데 거기에 자전거가 지나가면 당연히 안 보이지. 차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라는 건 너무 위험하고, 싱싱이를 타고 가는 거, 그것도 13살 막 넘은 아이들이 싱싱이를 타고 거기를 간다, 헬멧도 안 쓰고,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고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이 이용자 수가 막 늘어나는 게 마냥 좋은 일인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당연히 사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법규 제정이 그냥 일어나진 않았겠죠. 미래를 살짝 내다보고 그렇게 법규를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 메이커들이 라스트 마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Z라는 서비스도 있죠. ZET. 그리고 뭐 아이오닉 스쿠터다,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선보인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작게 접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차 문짝에다 넣어 놓고 있다가 그걸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쓴다는 거죠. 차를 주차해 놓고 멀리까지 갈 수 있게. 간단하게 보면 그냥 전동 킥보드, 전동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뿐이 아니죠. 현대차가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것들, 이동수단의 경험 자체를 바꿔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는 법규 개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대를 더 해보게 되는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없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